주변에서 점점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코로나 등 전염병이 위험하기도 하고 내가 나이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지 않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때 자금을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은 많지만 건강을 잘 대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50세가 넘어가면서는 막연하게 걱정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노년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보통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치매에 걸려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입니다. 이 2가지를 중년에 접어들면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요양병원에 가는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신체의 근육량은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5배, 여성은 2배 이상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밝힌 단백질 부족으로 발생해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골다공증입니다. 몸속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먼저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근육이 뼈를 지지하고 있던 기능이 사라져 뼈가 약해지면서 쉽게 골절이 되고 가벼운 타박상으로도 큰 외상을 입게 되어서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노인 환자에게서 대퇴골절이 생기면 1년 내 사망률이 20%라고 하는데 이는 유방암 사망률과 비슷한 수준이고 자궁 내 마감보다는 무려 4배가 높다고 합니다. 2번째는 당뇨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흡수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런 역할을 못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 합병증 때문인데 특정 부위에 가리지 않고 전신에 합병증이 발생하고 심하면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3번째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해 결국 혈관 질환이 생기고 이와 같은 혈관 질환은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있던 단백질을 꺼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근육까지 빠르게 소실되고 늘 무기력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체내 단백질량을 늘려야 합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요. 제대로 운동을 배우지 않은 채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선 운동도 좋지만 우선 단백질 섭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우수한 단백질을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인데요. 일반 성인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평균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우리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요. 청년층은 3명 중 1명, 중장년은 3명 중 2명 이상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할까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과 뼈에 영향을 끼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간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걷는 것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미 WHO에서는 2016년에 근육 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했고 국내에서도 21년 1월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근육 감소증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근육량은 30대의 정점에 이르고 이후 매년 1에서 2%씩 자연 감소하고 80세가 되면 30대의 약 50%만 남게 됩니다. 이 현상 때문에 만 60세 이상에서는 30%만 80세 이상에서는 50%까지 근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간에 부담이 되므로 꼭 여러 번에 나눠서 먹어야 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고단백 식품인 계란, 고기, 콩, 두부 등을 같이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계단 오르기를 하는 등 평소에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노인성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매해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1%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평상시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치매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치매를 유발하고 치매에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치매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해산물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해산물과 고등어, 삼치, 청어, 꽁치 등에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양질의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니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은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엽산이 풍부한 푸른잎 채소입니다. 뇌졸중 위험인자 중 하나가 호모시스테인인데 호모시스테인은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할 때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로서 이것이 몸속에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벽을 훼손해 뇌졸중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검사를 할 때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매 위험인자 중 하나인 호모시스테인의 양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엽산입니다. 엽산은 시금치, 깻잎, 근대, 아스파라거스 등의 푸른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이므로 되도록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조리할 경우에는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영양 흡수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포도, 아몬드, 땅콩, 잣, 아마씨 등의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들어있습니다. 견과류는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며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어 뇌세포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하기도 쉽고 먹기도 편한 견과류를 견과류조림 등의 밑반찬으로 늘 식탁에 올리거나 온 가족의 간식으로 항상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색이 짙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을 산화시켜 세포 기능을 악화시키고 손상하는 주원인으로 노화와 치매를 일으킵니다. 이 경우 대체로 과일을 많이 먹으면 세포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산소의 산화 활동을 억제하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는 색이 짙은 과일과 채소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토마토 리코펜, 브로콜리 설포라페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건포도 레스베라트롤, 딸기 등이 있습니다. 과일, 채소의 껍질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으므로 가능한 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첫 번째 음식은 붉은색 고기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4번 이상 붉은색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붉은 고기의 풍부한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은 치매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붉은색 고기를 많이 먹으면 뇌 속에 철분이 과다하게 축적돼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유클라의 조지 바르초키스 교수팀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초기 단계에서 뇌에 철분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두 번째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살라미 등의 가공육을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 40세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고기 먹는 습관과 인지기능 관련 여부를 8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그 결과 가공육을 섭취했을 때 치매 위험이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하루에 50g씩 섭취하였을 때는 치매 위험이 19% 정도로 더 낮았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켜 치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나트륨 함량도 높아 고혈압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고혈압에 걸리게 되면 뇌혈관이 손상돼 혈관성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빵이나 과자, 튀김 등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는데 식품에 트랜스 지방을 넣는 이유는 맛이 고소해지고 바삭바삭해지며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최근 트랜스 지방이 몸에 나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제로 트랜스 지방 제품이 있긴 하지만 트랜스 지방을 안 넣고 동물성 포화 지방을 더 넣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음식을 튀기지 않고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술입니다. 과음하지 않는다면 술은 건강상 이점을 주기도 하지만 음주량을 조절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을 하면 체내에 들어온 많은 양의 술이 뇌에도 영향을 끼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훼손해서 알코올성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담배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까지 건강상 해악을 끼치는 것이 담배입니다. 특히 술과 담배를 함께 할 경우 술만 마신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36%나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뇌의 노화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금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해무익의 대표인 담배도 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끊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요양병원은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겠죠. 100세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치매를 예방해서 요양병원 신세를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